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6시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의 아침마다 지혜 칼럼으로 하루를 여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저희는 그 칼럼 한 편을 여러분과 함께 아주 깊고 맛있게 곱씹어 보려고 해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사실 너무 익숙해서 그 가치를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식탁 위의 공기 같은 존재잖아요. 김치나 된장은. 맞아요.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매일 우리 식탁에 오르던 이 김치와 된장이 어떻게 갑자기 지구 반대편 뉴요커들의 아침 식탁까지 점령하면서 세계적인 건강 트렌드의 한가운데 서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 현상이 인생의 후반기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그냥 몸에 좋다고 막연히 알던 발효식품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예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라기보다는요, 우리 조상들의 오랜 지혜가 현대 과학이라는 돋보기를 통해 그 진가를 마침내 인정받는 그런 중요한 흐름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을 길잡이 삼아서 발효식품 시장의 어마어마한 성장세부터 우리 몸속 작은 우주, 마이크로바이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걸 똑똑하게 활용해서 건강 수명을 늘리는 구체적인 실천법까지 차근차근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발효식품이 단순한 음식을 넘어 우리 삶의 질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를 보다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를 봤어요. 닐슨 IQ 자료인데 미국 발효식품 시장 규모가 최근 1년 동안에만 약 84조 원에 달한대요. 84조요? 이게 4년 전보다 27%나 성장한 수치라고 하니 이 정도면 그냥 몇몇 건강 마니아들의 관심사를 넘어선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요. 이건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그 변화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장 건강과 면역력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 있어요.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다는 걸까요? 예전에도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았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그러니까 비타민C, 칼슘, 단백질 같은 특정 영양소를 채우는 데 집중했죠. 그런데 이제는 관점이 바뀌어서 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로 옮겨간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우리 세포수보다 더 많이 살고 있는 수십조 마리의 미생물, 이른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 생태계가 내 건강을 좌우하는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대중이 깨닫기 시작한 거죠. 마이크로바이옴. 요즘 정말 많이 들리는 단어예요. 그게 바로 발효식품 열풍의 핵심 키워드였군요. 듣고 보니 사실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 어머니께서 늘 김치 많이 먹어야 속이 편하다. 된장국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경험적인 지혜가 이제 과학의 언어로 똑똑하게 설명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워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오랜 경험적 지혜가 과학적 근거를 만나면서 폭발적인 설득력을 얻게 된 거죠. 김영래 편집장도 칼럼에서 스탠포드 의대의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를 인용했더라고요. 이 연구가 바로 그 설득력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발효식품이 염증을 줄인다는 건데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됐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스탠포드 연구가 왜 중요하냐면 막연히 몸에 좋다던 발효식품의 효과를 염증 지표 감소라는 명확한 데이터로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연구는 간단해요.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겐 꾸준히 발효식품을, 다른 그룹에겐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게 했어요. 10주 후의 결과를 보니 발효식품을 섭취한 그룹에서만 체내 염증 반응과 관련된 19가지 단백질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한 거예요. 와, 염증 수치가 직접적으로 줄었다니. 우리가 보통 관절이 쑤시거나 몸이 찌뿌둥할 때 염증 때문인가 생각하잖아요. 그럼 매일 먹는 김치가 사실은 그런 만성적인 통증이나 노화와 관련된 질병을 예방하는 약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이건 정말 생각의 전환인데요. 그렇죠.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그 원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락트산균 같은 유익균들, 즉 프로바이오틱스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유익균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유기산, 박테리오신 같은 이로운 대사산물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우리 장으로 들어가서 뭐랄까
정원사처럼 장내 환경을 가꾸는 거예요. 해로운 잡초 같은 유해균은 억제하고 유익한 식물 같은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장 속의 정원사라니 비유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그렇게 잘 가꾸어진 정원, 즉 건강한 장내 생태계는 단순히 소화를 돕는 데 그치지 않아요.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있거든요. 장 환경이 좋아지면 면역 시스템이 안정되고 불필요한 과잉 면역 반응, 즉 만성염증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전통의 지혜가 현대 과학을 만나니 이렇게 명쾌해지는 거죠. 전통의 지혜가 과학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강력한 시너지를 내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칼럼의 제목처럼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하다는 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솔직히 젊을 때는 뭘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큰 탈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나이가 들수록 발효식품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걸까요?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몸, 특히 장 환경에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찾아와요. 첫째는 장내 미생물 군집의 다양성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젊고 건강한 장은 수백, 수천 종의 미생물이 숲처럼 빽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숲이 듬성듬성해지고 특정 유해균이 자리를 차지하기 쉬운 황무지처럼 변해가는 거죠. 아, 장 속의 숲이 사막화되는 거군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럼 두 번째 변화는 뭔가요?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소화효소 분비도 줄고 장의 연동운동도 약해지니까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었을 때만큼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분해하고 흡수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좋은 거 먹어도 예전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듣고 보니 정말 이중고네요. 장내 환경을 지켜줄 아군, 그러니까 미생물은 줄어드는데 영양소를 흡수할 능력 자체도 떨어지고요. 그럼 아무리 좋은 보양식을 챙겨 먹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발효식품이 바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기가 막힌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들이 식품 속 영양소를 이미 한 차례 잘게 분해해놨어요. 우리 몸이 소화시킬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흡수율이 떨어진 시니어들의 몸에는 정말 이상적인 형태의 영양 공급원인 셈이에요. 아하, 이미 소화가 한 번 된 음식을 먹는 것과 같군요. 맞아요. 동시에 발효식품은 줄어든 우리 장 속 아군, 즉 유익균을 직접 보충해주는 지원군 역할도 하죠. 황무지가 되어가는 장에 새로운 씨앗, 즉 유익균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결국 소화 흡수를 도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동시에 면역력의 기반이 되는 장내 환경까지 개선해주니 그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평생 건강 파트너라는 말이 탁 들어맞는 거죠. 이야, 정말 들을수록 감탄하게 되네요. 이야기가 다시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넘어가면서 더 재밌어져요. 칼럼에서 김치와 독일식 양배추 절임인 사워크라우트가 장 건강의 쌍두마차로 불리고 심지어 김치에 호기심 많은 소비자, 그러니까 김치 큐리어스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는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김치 냄새만 맡아도 기겁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 강한 풍미가 오히려 매력 포인트가 됐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시대가 변한 거죠. 과거에는 그 낯설고 톡 쏘는 맛과 향이 진입장벽이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그 살아있는 듯한 생생한 풍미, vivid flavor라고 하죠. 그게 건강함의 증거자 새로운 미식 경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맛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도 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건강 때문만일까요? 아니면 요즘 전 세계를 휩쓰는 K컬처의 영향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진 것도 한몫했을까요? BTS가 김치찌개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게 의외로 큰 영향을 줬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둘 다라고 봐요. K-팝이나 K-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에 익숙해진 젊은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한식을 접하고 그 과정에서 김치의 매력을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먹어보니 맛도 좋은데 건강에도 엄청나다고 하니 그야말로 힙한 건강식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주 자랑스러운 현상이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좋은 발효식품을 우리 삶에 더 똑똑하게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을까 하는 현실적인 질문이 바로 드네요. 마침 김형래 편집장의 칼럼에서 그 해답으로 5가지를 제시하고 있던데 첫 번째가 나트륨 문제였죠. 네,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지침들이에요. 첫째가 바로 나트륨 조절입니다. 발효식품, 특히 김치나 된장, 고추장은 염분이 높을 수밖에 없죠. 장에 좋다고 너무 짜게 그리고 너무 많이 먹으면 나트륨 과다 섭취로 혈압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뭐든 과유불급이에요. 그런데 전문가님, 저염김치나 저염된장은 맛이 없다는 편견이 있잖아요. 맛을 포기하면서까지 건강을 챙겨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저염 제품만 고집하기보다는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음식과 균형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짭짤한 김치나 장아찌를 먹는다면 국은 건더기 위주로 먹고 다른 반찬은 싱겁게 조리해서 식사 전체의 염분 총량을 조절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한식의 지혜이기도 하고요. 아, 전체적인 균형을 생각하는 거군요. 현명하네요. 두 번째 조언은 종류의 다양화였어요. 이건 왜 중요한가요? 각각의 발효식품에 살고 있는 유익균의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김치에 사는 유산균, 요거트에 사는 유산균, 된장에 사는 고초균이 다 다른 특성과 임무를 가진 군인들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아, 그러니까 김치 유산균, 요거트 유산균, 된장 유산균이 다 다른 특공대원 같은 거군요. 한 종류의 군대만 계속 보내는 것보다 해병대도 보내고 공수부대도 보내고 해야 장 속의 평화를 더 잘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한 비유예요. 다양한 종류의 유익균을 골고루 공급해줘야 우리 장내 미생물 생태계, 즉 장 속의 숲이 더욱 풍성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김치만 드시지 말고 가끔은 플레인 요거트도 드시고 된장찌개, 충국장도 즐기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다양한 특공대원들을 장 속에 잘 주둔시켜야겠네요. 세 번째는 다른 음식과의 궁합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섬유질과 함께 섭취하라? 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채소나 해조류, 통곡물의 풍부한 섬유질은 우리 몸에 흡수는 안 되지만 장까지 무사히 내려가서 유익균들의 아주 훌륭한 먹이가 되거든요. 이걸 전문 용어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죠. 아, 프로바이오틱스가 유익균 자체라면 프리바이오틱스는 그 유익균들의 밥이군요. 맞아요. 발효식품을 통해 좋은 군인, 즉 프로바이오틱스를 장에 보내주고 동시에 그 군인들이 먹을 군량미, 프리바이오틱스까지 함께 보급해주는 전략인 셈이죠. 그럼 장에 도착한 유익균들이 굶지 않고 훨씬 더 잘 정착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어요. 효과가 그야말로 배가 되는 거죠. 듣고 보니 쌈채소에 된장을 푹 찍어 먹는 우리 식습관이 과학적으로도 정말 완벽한 조합이었네요.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이걸 다 알고 계셨을까요? 신기하네요. 경험을 통해 체득한 놀라운 지혜죠. 네 번째 조언은 섭취 방법에 대한 주의사항, 천천히 양 늘리기입니다. 좋다고 해서 갑자기 아침부터 청국장에, 점심은 김치찌개, 저녁엔 요거트까지 드시면 우리 장이 주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하고 놀랄 수 있어요. 장이 깜짝 놀라겠네요. 저도 예전에 좋다는 말만 듣고 콤부차를 갑자기 많이 마셨다가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서 고생한 적이 있어요. 바로 그런 경우예요. 특히 평소 위장이 약하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해요. 우리 몸이 새로운 식단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몸의 반응을 잘 살피면서 소량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조언은 기술적인 팁이라기보다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 같아서 특히 더 와닿았어요. 즐거움으로 섭취하라.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발효식품을 건강을 위한 약처럼 의무감으로 먹기 시작하면 식사 시간이 즐겁지 않겠죠. 그보다는 식사의 즐거움, 맛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해요.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밥상 위에 잘 익은 김치 한 조각이 주는 그 감칠맛, 추운 날 온몸을 녹여주는 따뜻한 된장찌개와 함께하는 집밥의 만족감 같은 것들이요. 맞아요. 그건 정말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채워주는 느낌이잖아요. 건강 파트너를 의무감으로 대할 수는 없겠죠. 그럼요. 그리고 실제로도 긍정적인 감정은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하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요. 뇌와 장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즐겁게 식사하는 것 자체가 장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지혜인 셈이죠. 좋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김영울의 편집장의 칼럼은 우리 식탁 위의 김치 한 조각, 된장 한 숟가락이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효능을 가진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건강 파트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줬어요.
무엇보다 우리 전통 식문화 속에 이미 세계적인 건강 트렌드를 이끌어갈 놀라운 해답이 있었다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네요. 맞습니다. 건강한 장이 건강한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 활기찬 노년의 삶을 만들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식탁에 오르는 발효식품을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다양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습관의 변화가 당신의 건강 수명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좋은 마무리 말씀이네요. 자, 여기서 끝내기 전에 저희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해요. 이 칼럼은 발효식품을 먹는 것에 이점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 혹시 발효식품을 직접 만드는 과정에는 또 다른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가족을 생각하며 정성을 다해 김치를 담고 시간이 만들어내는 맛의 변화를 기다리는 그 시간 자체가 우리의 정신과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